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국제 코리아 재단이 주최하는 세계 코리아 포럼 제25회 대회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계 코리아 포럼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민 교수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제 코리아 재단은 한반도 평화,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민간 공공 외교의 포럼 광장입니다. 새 세기가 시작했던 2000년 처음으로 5대양 6대주를 탐방하면서 기획했던 포럼을 뉴욕대로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쿠바, 그리고 오세아니아의 호주의 시드니, 또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라오스, 아시아의 북경, 일본, 몽골 등을 거치고 또 유럽의 파리와 런던, 스톡홀름을 거쳐서 이번 제25회 대회는 튀르키예 국립공과대학에서 25대회를 개최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특별히 우리 해방, 광복을 맞이하는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대회를 치르고자 합니다. 8월 14, 15일 양일간에 걸쳐서 7개 세션으로 나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또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 질서에 대응하는 우리 한반도 평화의 방향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를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 겸 토론장이 되겠습니다. 7개 세션은 세계 석학, 오피니언 리더, 또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또 민간 외교를 담당하는 기업인, 또 여러 학자들 등등이 참여해서 열띤 발제와 토론을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여 명에 가까운 국제 석학, 또 정치인, 또 민간 외교를 담당하는 기업인, 또 여러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해서 열띤 토론을 하도록 이번 대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대회를 25회 되도록 처음부터 꾸려주시고 우리 국제 코리아 대단의 상임 의장으로 계신 죄송합니다. 먼저 이 대회에 대회장을 맡고 계신 자유언론 실천재단 명예이사장으로 계시는 전 국회의원 이부영 대표님을 모셔서 대회장으로서의 인사 및 개최 보고의 말씀을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부영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요새 국내가 몹시 바쁘죠. 국제 행사 같은 것이 별로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바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 코리아 포럼이 세계 대전환과 한반도의 대응, 담대한 대안 외교가 절실하다는 주제를 가지고 미국, 일본, 유럽과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 개발도상국과도 친선, 교류, 교역을 진전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제25차 이스탄불 학술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담대한 외교적, 경제적 대안 지평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박성을 가지고 이번 학술회의를 저희들은 개최하려고 합니다.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 여야 정당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연합회 등 이런 중요한 계층들이 참여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모든 화제는 특검, 탄핵, 정치보건, 개헌, 민생, 의료계 파동 등 국내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어둡기 짝이었습니다. G7 선진국 정상회의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열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4월 19일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받지 못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일방적 외교를 집중해온 현 정부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3년 11월 28일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이 얻은 득표 119표 대 29표라는 성과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한국의 외교 위상이 어떻다는 것을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이미 재계에서 그리고 외교 현장에서는 참패 징후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현실을 모르는 대통령실에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2년 8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150여 개국 4만 3천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과 지도자들이 참가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렸고 그 세계적 규모, 이런 규모의 젊은이 축제는 준비 부족과 관리 실패로 처절하게 중단되었습니다. 이 대회의 실상과 실패는 한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 참국 이후 한국을 다시 국제 행사를 준비하고 실행할 국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국제적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2023년 10월 29일 외국인과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서울 이태원동에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젊은이 158명이 도로에서 압사하는 대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내외에서 벌어진 이 국제적 사건들을 돌아본 것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실패 사태가 벌어지고 이태원 압사 참극이 벌어진 나라에서 무슨 사고가 벌어질지 모르는 나라에서 엑스포를 유치하겠다는 발상이 가능한 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낯을 들고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초청받지 못한 것이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한국인이 부끄럽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한반도 평화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해온 세계 코리아 포럼은 오는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투르키의 이스탄불에서 25회 학술회의를 엽니다. 이들 여러 학술회의를 여는 동안 탈냉전 시대에 우리는 민주적이고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신흥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이후 권위주의적인 후진국으로 급속히 퇴행하는 사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에 벌어진 몇 가지 사례를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권이 가치 진영 외교를 앞세워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에게 밀착하는가 하면 중국, 러시아와 경원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둘째, 한미일 준군사동맹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 자신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경험한 신흥 독립국가이면서 비동맹 반제국주의를 내세우는 제3세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구미일 세력을 능가하려는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을 자신들의 롤모델로 간주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한국에게 많은 투자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들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넷째, 자연스럽게 윤석열 정권은
위험한 친일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한국인의 유전인자 속에 들어있는 선체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은 현재 대단히 위험한 외교 지평상의 불리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와 함께 그동안 세계 포럼에 참여했던 한반도 동아시아 전문가들, 물론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전문가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포함해서 인도, 투르키예 등 제3세계에 속하는 전문가들도 함께 한국의 한반도의 평화와 그리고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제3세계로의 접근 이런 것을 함께 검토해 볼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를 가지고 세계 한민족 포럼은 제25회 이스탄불 학술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상 경과와 우리들의 회의를 여는 의의를 설명드렸습니다. 네, 제25회 세계 코리아 포럼을 개최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외장 맡고 계신 이배용 대표님께서 인사 겸 개최 내용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계 대전환 시대입니다. 세계 대전환 시대에 한반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절절하게 이배용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25회 세계 코리아 포럼을 조직하신 국제코리아재단의 이창규 상임부장님을 모셔서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창규입니다. 제가 앞서 대장님이 말씀을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스탄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동서 문명이 요람하는 요충지고 세계 신흥 질서가 작동하고 있는 소위 이 동서 문명이 통합의 역사와 흥망흥쇠의 교훈의 역사가 서려 있는 이스탄불에서 개최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이번에 32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가를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가지고 있는 이 행사의 초점은 이 글로벌 대전환 시대, 세계 대전환 시대에 한반도의 대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실종되어 가고 있는 한국의 외교안보, 단절되고 있는 한국의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협력, 국제적인 공조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하는 그러한 포럼으로 이번에 개최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유수원 리더들이 이제 이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좋은 분들이 아주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현재 지금 오늘 현재 저희가 받은 참가 신청서 확정자들은 약 한 120명 됩니다. 32개국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이른바 소위 한반도 국제사회의 한반도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번에 이런 중요한 시대적 어떤 그 담론을 펼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의미를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 조직위원장 맡고 계신 국제코리아재단
장동 상임장의 포럼 개최 배경 및 목적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대회는 7개 세션에 약 32개국의 세계 최고의 전문 석학 교수들, 또 정치인들, 경제인들, 또 민간인들이 참여한 대규모 국제 포럼이 되겠습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한 참가자 및 포럼의 구성 내용에 대해서 국제코리아재단 공동부장 맡고 계시고 이번 제9야 포럼 공동대회장 맡고 계신 김주연 의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평화로운 지구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이게 세계인 모두의 바람이며 정치 외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금 지구촌은 새롭게 태동하는 새로운 질서로 인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경쟁, 유럽의 지형 변화,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그리고 새로운 중동 질서의 모색 등이 이런 변화의 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의 중심지가 되는 이스탄불에서 우리나라의 8.15를 맞아 여기서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되는 국제 질서의 과제와 함께 또 특히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32개국의 세계 석학들, 전문가들, 외교인, 외교가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모여서 함께 7개 세션으로 나눠서 이 문제를 토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참석자들을 보시면 다 한반도 문제의 전문가이면서 세계 문제 실질적인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잊혀져 가고 있는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논의하고 상의하면서 우리의 좌표와 우리의 갈 길을 다시 찾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좀 자세한 거는 또 우리 이어서 다른 분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네, 이번에 공동대회장 맡고 계신 김기현 회장님의 짤막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앞서 이규영 대표 대회장님, 또 이창조 의장님, 또 김준 의장께서 대회의 성격과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회는 4반세기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선물에서 이 대회를 치게 된 역사적 의의는 취지는 아시아바드로 이스탄불 공동문명에 기초하고 최근에 유럽과 아시아를 또 중동을 매개하니 어찌 보면 갈등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그 조동과 매개의 정주이기도 합니다. 그런 역사적 정주에서 이 세계 코리아 포럼을 25회 대회를 치름으로써 우리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한반도 자체에만 국한하고 한반도 자체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 각인시키고 그럼으로써 한반도 문제는 여전히 세계 열강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저희는 노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회에 국제관계라든 국제정치, 한반도 평화문, 또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문제까지 총괄적으로 다뤄보면서 약 120명의 석학과 오피널 리더를 10개 발표하고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구냉전 체제가 허물어지면서 이제 새롭게 신냉전 체제와 도래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국제 코리아 재단에서 주최하고 국제 코리아 포럼에 세계 코리아 포럼에서 자유무사한 주제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번 대회 이번 대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우리 제25회 세계 코리아 포럼 조직위원이신 국민대학교 연철 교수께서 이번 포럼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32개국 또 120여 명의 전문가가 7개 세션으로 8월 14일, 15일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행사 일정 간단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 날 행사 하루 전날 립 세션이 있는데요. 2000년부터 2024년 25주년 기념 행사이면서 이번 행사 립 세션을 8월 13일 저녁 6시 30분에 힐튼 이스탄불 마스락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행사 진행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 전문가들의 발전 방향, 또 학술 세미나의 이유, 또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텐데요. 사실상 통일 공공 외교의 시작 프로그램이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일차부터 간단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일 1일차인데요. 1세션에서 3세션까지입니다. 1세션은 개막 포럼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창주 우리 국제코리아재단 상임 의장님의 개회사, 두 번째 환영사로는 이스탄불 공과대학 총장이신 이스마일 코엔쿠가 님이 직접 오셔서 환영사를 하고요. 기념사로는 에크렘 이마노올루 이스탄불 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기념사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개막 연설로는 우리 전 의원님이시면서 자유언론 실천재단 명예이사장님이신 이부영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미국에도 많이 방문했던 미국 대북 특사 자격을 역임하셨던 조셉 디트라니 미주리 대학 교수님이 개막 연설을 같이 해주십니다. 기조 연설은 1, 2 두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문정인 연세대학교 특임 교수님, 그리고 그린포드 유럽의회 10선 의원을 역임하셨던 그린포드가 진행을 합니다. 1세션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2세션이 진행이 되는데 2세션은 국제정치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 세션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중동 전쟁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인도 태평양 전략 과제 등에 대한 주제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3세션 한반도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 명예교수님이신 박명규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셨고요. 주제로는 한반도 위기 본질에 대한 원인 분석, 그리고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영국, 한국, 미국, 러시아, 적도 기니 등의 전문가가 오시는데 마지막 이 적도 기니 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은 적도 기니 초대 대통령의 막내딸이 북한에서 성장을 이제 받으셨고 평양의 흑인 소녀라는 책도 발간했던 분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네, 다음 2일차입니다. 2일차는 4세션에서 7세션까지 이루어지는데 4세션은 국제관계 세션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동아시아 신냉전 시대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이 대결과 갈등이 첨예한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는 이 국제 질서 하에서 협력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자 마련해 봤습니다. 5세션은 글로벌 아젠다 세션인데요. 글로벌 경제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면서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각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인 장동진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이제 6세션인데요. 교류 협력 세션으로 꾸며봤습니다. 발칸반도와 한반도 관계, 그리고 한국과 튀르키예 간의 과학기술 등 교류 협력 성공을 위한 사례 발표들 모색해봤고요. 좌장으로는 전 카이스트 부총장님이신 최병규 단장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마지막 7세션은 인문학 세션으로 구성해봤습니다. 국제 질서, 정치 다 중요한데요. 마음의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김성민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고요. 이 남북관계 경색 국면 지속 속에서 이 평화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모두 한국 영어로 동시 통역으로 진행되며 참여하실 수 있고 녹화도 진행되어서 현장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후에 우리 후학들도 함께 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성 또 확장성을 염두에 둔 행사라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하시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확정된 분만 지금 프로그램에 넣은 상태이고 추후에 새롭게 추가될 분들도 계신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대회 조직위원회 맡고 계신 여일정 교수님께서 이번 토론회 세션별 발표 주제와 과장, 또 발표자 토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자님께서 이제 우리 이규영 대표님에 대해 내용, 또 이상훈 교수님의 토론 대체 배경, 김재현 이사님의 토론 구성및 참가자 연정 교수님의 일정 내용 경청하셨습니다. 좀 저희가 다 담아내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 의문나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같은 하나 추가 말씀드릴까? 이번에 프로그램에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도에서 특별히 이 25주년 8.15 79주년 또 한국 터키의 관계 75주년을 기해서 경기 시나이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국악 공연을 특별히 이번에 25일날 마지막 날 이스탄불 국가대학 문화센터에서 공연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이 마지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질의응답을 시작을 갖겠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 좀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하려고 그러네. 마이크는 안 주셔도 돼요. IBC 집장을 안 쓰면 네, 제3세계 국가의 능력에 대해서 선진국을 한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들이 외교사나 이런 걸 좀 들여다보면 1955년에 반둥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던 그 스카르노라든지 티토, 나세르, 중국의 주울레 이런 사람들이 인도의 네루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비동맹 운동이라는 걸 시작했는데 그 나라들의 대부분이 19세기, 20세기에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경험을 가졌던 나라들 아니겠어요? 그 나라들이 중심이 돼서 미소, 양진영과 어떤 군사적 관계나 이 지배 피지배 관계를 갖지 않는 비동맹 운동이라는 걸 벌였거든요. 그 전통이 이어져서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중심이 돼서 이 글로벌 사우스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결과 함께 일본 식민 제국주의의 피해자였다는 그런 정체성을 그 비동맹 국가들하고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중국,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이 5개 그 제3세계 주도국가들과 함께 그들 중심으로 모인 국가들이 이미 그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그 이른바 G7 국가들의 GNP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월드뱅크나 IMF 같은 금융기관을 중국이 주도를 해서 제3세계 뉴 디벨롭먼트 뱅크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재정체계, 금융체계를 그들 국가들 중심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마 거기에 인도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인도 이슬람권이 아마 함께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엑스포 경쟁에서도 사우디에게 그렇게 완패를 해버렸잖아요. 그 이유도 이 제3세계권의 표가 149표로 응집이 되고 우린 29표밖에 못 얻었지 않습니까? 29표가 한국이 주로 가까이 하는 선진 제국들 표예요. 그리고 미국하고 굉장히 연관된 표들 뿐이고, 우리가 확장성이 없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3세계가 선진국을 능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 그 흐름은 이미 GNP의 격차가 오히려 제3세계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의 롤모델을 존중하고 알려고 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좀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그들 쪽으로도 관계를 좀 넓혀 나가야 되겠다라는 좀 저희들 나름대로의 외교적 지평을 넓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 이스탄불 학술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상태대로 한국으로부터 새로운 외교적 전망에 대한 대안이랄까요? 이런 것이 국제적으로 발신이 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선진국들 쪽에서는 오히려 이 한국을 자기들 선악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별로 이쪽에 목소리를 주목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 국제 교육이나 이런 속에서 제대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 이스탄불 대회를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제3세계 쪽으로 우리들이 지평을 좀 넓혀가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지금 이스탄불이 유럽 최고의 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 질서가 노동치고 변국하는 무대이고, 거기에 민간 자체가 이러한 글로벌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전홍원입니다. 더군다나 이 32개국의 그 시대를 고민하는 대표적인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담론을 펼치는 이러한 한반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는 아주 참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런 점을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조이뉴스에서 오신 분이 질문도 하셨지만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외교를 하고 국제관계를 맺는 이유가 다 어떻게 보면 각자 나라가 잘 살고 국제사회가 평화롭고 같이 공존 공영하자는 게 큰 목표인 것 같은데, 작금에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미중의 헤게모니 전쟁, 경쟁, 컨플릭트, 갈등 이런 것이 심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나 먼저 미 퍼스트, 그 다음에 또 보호무역 이런 게 전부 확장돼서 지금까지 전 세계 성장을 이끌어오던 세계화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화 자체도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이제 어두운 면들이 부각되면서 그 국제 질서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그 양극화 형상은 더 심화되고 국가 내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양극화도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국제사회에 그런 세계화 이면의 문제들이 많이 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제사회가 이런 걸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성 아동 문제, 뭐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저개발국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은 국제사회가 새로 관심을 좀 촉구해야 될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같이 좀 다루면서 그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국제 가버넌스 안에 같이 들어와서 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촉구하고 그런 이슈를 좀 제기해 보고자 하는 게 이번 대회 뭐 핵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께서 또 대회 의회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계 코리아 포럼이 제작하는 2022년에 10월 달에 스웨덴 스톡홀름에 가서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앞서 말씀들 하셨던 것처럼 정부와 국가가 하지 못하는 담론회장을 이끌어냈고, 또 그 대회에서 우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의의 역할. 그러니까 강대국들만의 또 강대국들 간의 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운명이 지어지고 또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벗어나서 우리 이병 대회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3세계 글로벌 사우스의 역할, 또 한편 이외 제3지역 쪽에서의 관심과 지지와 응원이 멀게만 느껴지는 제3세계라든지 또 EU라든지의 역할을 다시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대회 회의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도 또 이상적으로 의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이스탄불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의의를 갖는 이스탄불에서 대회를 갖는 취지가 또한 있습니다. 그러한 한반도의 문제는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해 주고 있고,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 남북 간의 문제만으로 비작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맨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우리의 평화 문제, 국제사회에서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 속에서 대안을 찾아보려고 저희가 이 대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회장님. 지금 여기 주최 측에서 설명한 대로 이스탄불이라는 그 도시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바로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회교권과 기독교 문명권, 그리고 러시아와 인도, 이란, 이 경계의 중심에 있는 지점이 이스탄불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옛날 기독교가 거기에 지배할 때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이죠. 종교도 이슬람과 기독교, 천주교가 이렇게 부딪히고 러시아 정교회가 또 부딪히는 그 지점이에요. 세계 문명의 어떻게 보면 접합점이죠. 이런 곳에서 한국의 시민운동단체가 한반도 평화 문제와 글로벌 사우스 문제, 이런 것을 다룬다는 것은 우리 역량을 조금은 넘어서는 일입니다만, 그런 쪽으로 도전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대회장의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신 언론 방송사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